전남 여수에서 침몰한 석영호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선체 인양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전남의 철강과 조선업체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1,300여 명 규모의 신규 채용에 나섭니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강진군이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지자체의 대응은 어땠는지 직접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9일 여수 하백도 해상에서 139톤급 어선이 침몰하면서 해경이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풍랑특보가 내려지긴 했지만 2.5m의 파고에 대형 선박이 침몰한 것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새벽 1시 40분쯤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139톤급 어선인 22 석영호가 침몰했습니다. 조업을 위해 부산에서 출발해 신안 흑산도로 향하던 중 돌연 레이더에서 사라진 겁니다. 승선 인원 14명 가운데 5명이 숨졌으며 나머지 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자 4명은 구명 뗏목에서 버티다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은 함선 40여 척과 항공기 9대를 동원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에 수심이 깊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 여수해경은 기상 여건이 나아질 경우 잠수부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심 80m는 저희 해상 상태가 완벽한 상태가 되면 수심 80m까지는 도달할 수는 있는데 작업의 한계는 조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사고 해역의 파고는 2.5m, 100톤 넘는 어선이 이 정도 파도에 침몰한 점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해경도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석영호는 4척의 어선과 함께 선단을 이뤄 항해 중이었습니다. 사고 해역에는 강풍과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황이었는데 침몰된 건 석영호뿐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출항부터 사고 발생 전까지 석영호의 환경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 전문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몇 가지 사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예비 부력을 가질 수 있는 건현이 확보됐었는지, 갑판 위 고정되지 않은 물체들은 없었는지 등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부산 선박인 석영호가 전남 신안까지 향하던 배경으로는 한일 어업 협정이 꼽히고 있습니다. 석영호와 같은 대형 트롤선은 현행법상 동경 128도 밖에서 조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애로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그림자로 인해 목숨을 건 조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책 마련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여행업계와 수습 인력에 대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은 이번 사고로 모든 운항이 중단되고 지역 여행업계가 예약 취소와 고객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비 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며 운영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나광욱 의원 역시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했던 소방 공무원들은 사고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심리치료와 휴가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남의 제조업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한국의 철강 기업들이 수출 상한을 적용받아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만큼 특히 포스코 광양 등 전남의 주요 철강 기업과 조선사들의 매출 감소, 수익성 악화 등이 우려돼 종합관리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은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대미 수출액은 35억 달러 규모로 1년 전보다 8.3% 증가했고 미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 한 해 지방 공무원을 1,300여 명 규모로 신규 채용합니다. 올해 신규 채용은 전남도 92명, 각 시군 1,302명 규모로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52명, 8급과 9급 1,287명, 연구사와 지도사는 각각 25명과 29명입니다. 직렬은 행정직 529명, 시설직 181명, 사회복지원 96명, 농업직 63명이 예정됐고 장애인 195명, 저소득층 35명, 유공자 20명, 고졸자 32명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시험 정보는 전남도와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진군이 군민과 직접 소통하는 군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농로보수와 배수로 설치 등 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군동초등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올해 첫 강진 군민과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군동면 주민들은 불편한 점을 하나둘씩 군수에게 털어놓습니다. 농지가 우리 군동면에서, 군동이 강진군에서 좀 농지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복구는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이장님들 보면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각 마을에 한 2대 정도 좀 배정을 좀 해주셔서 아직도 복구를 못한 부분들을 좀 해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장흥하고 강진하고 경계에 있는데 그 석동에서 이렇게 신기에서 넘어오는 길이 그 산길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넘어오거든요. 근데 그 길이 너무 좁아서 농촌 지역인 만큼 주로 도로 정비와 배수로 개선 요구 등이 많았습니다. 저번에 9월 달에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논두렁이 배수로가 있는데 구멍이 뻥뻥 뚫려서 올해 농사를 못 짓겠어요. 군에서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넣어주셔가지고 좀. 이날 군동면에서는 사전 건의사항까지 포함해 모두 13건의 안건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로 보수부터 하천 제방 복구, 배수로 설치까지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했습니다. 강진군은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예산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민원을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정 설명회를 하고 현장 민원을 듣기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군정 보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얼마나 해결됐을까? 강진군은 80건 가운데 38건이 완료됐고 24건은 추진 중, 13건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중장기 과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군동면을 시작으로 칠량면, 강진읍 등 11개의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의 대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10일 새벽 5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있는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한 채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 불로 1층짜리 주택 한 동이 모두 불에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반 만에 불을 모두 진화하고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영록 전남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시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머물고 있는 문 전 대통령 내외를 만났고 민주당의 다양한 세력이 필요한 만큼 선의의 경쟁을 통해 힘을 합치고 지지 기반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민주 세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도록 힘차게 뛰겠다는 각오를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 속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겠다는 통보로 중소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이른바 대기업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보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등 사업자와 거래 체결 과정에서 상대 측에 대해 거래 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협의 요청을 받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응하지 않으면 협의 요청을 한 자가 정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김 의원과 중소기업 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 500곳 가운데 102곳은 대기업의 제품을 판매할 때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근주 의원이 자신의 이름을 딴 이른바 금주의 복덕방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문 의원은 지난 8일 장흥에서 금주의 복덕방을 열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 금자지구 농촌 용수를 개발해달라는 요청과 무산김 판로 확대 지원, 장흥 호국원 건립을 서둘러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문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정부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금주의 복덕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장 중심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사업비 2,556억 원을 들여 섬과 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먼저 9개 시군의 섬 79곳을 대상으로 공동작업장과 방파제, 연륙과 연도교 등 섬의 열악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또 2026년 9월로 예정된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적극 지원, 신안 흑산도와 여수 거문도는 2026년까지 관광섬으로 육성, 보성 율포는 해양 레저 관광 거점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시설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2025 전국 생활체육 대축제를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420명을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로 선발되면 직무교육과 발대식을 거친 뒤 경기 운영과 개폐회식 지원, 경기장안내, 교통과 음료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할 경우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공식 누리집을 참고해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해남군이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건축물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말 도로명 주소와 건축물 대작을 대조 분석한 뒤 모두 6,800여 건의 자료 추출을 마쳤고 2,800여 건을 추가로 추출해 조만간 직권 말소 처리할 계획입니다. 유령 건축물은 해체 또는 멸실됐지만 소유자가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물 대작에는 남아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건축물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완도군이 13년 동안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이른바 희망복지 지원단을 진행합니다. 희망복지 지원단은 읍면 단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구성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방문 상담과 사례 관리 의뢰, 사후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과 돌봄 지원, 읍면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주민 복지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강진군이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상품권 할인 판매에 나선 결과 한 달 동안 66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1월 강진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지류형의 경우 70만 원에서 100만 원, 모바일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상향 조정했고 판매 실적은 지류형 38억 원, 모바일은 28억 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판매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8배 증가했고 실제 소비한 금액도 전체 판매액의 81%에 해당하는 22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